지난해 벌어졌던 사건인데요. 최근 피해자들의 정말 충격적인 근황이 전해지면서 다시 좀 수면 위로 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정리를 하고 가죠. 네, 지난해 11월 4일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경남 진주시의 한 편의점에 20대 남성이 손님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들어와서는 진열된 물건들을 발로 차고 다니고 온갖 난동을 다 피웁니다. 그래서 일하고 있던 여성 아르바이트생이요. 주의를 준 뒤에 경찰 신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성이 일단 여성 아르바이트생의 휴대전화를 빼앗아서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파손시켰고요. 이후에 여자 아르바이트생에게 당신 머리 짧은 걸 보니까 페미니스트다 라면서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 라면서 여성의 얼굴 등에 주먹을 휘두르면서 폭행을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성 피해자를 도우려던 다른 남자 손님 역시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네, 20대 아르바이트생이 폭행을 당할 때 그 편의점 안에 50대 남성 손님 박경석 씨가 있었습니다. 그 박경석 씨가 이걸 말리려고 중간에 끼어드니까 당신도 남자인데 왜 페미니스트를 도와주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면서 박경석 씨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지고 한 10여 분간 무차별 폭행을 했고요. 또 거기에 이제 박경석 씨 딸도 같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폭행을 할 때 이 박경석 씨를 때리다가 다시 이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때리려고 가면 그때마다 이 남성을 불러 세웠답니다. 그걸 대신 맞은 거예요. 그 바람에 어깨, 이마, 코 이런 데 골절상에 귀, 목, 눈 부위까지 찢어지는 정말 큰 상처를 입으셨어요. 저 남성 같은 경우 특수상해로 구속이 됐거든요. 요즘에 이제 폭력 사건으로 구속까지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심하게 다치신 거예요. 자, 피해 여성은요, 당시 저 박경석 씨의 도움이 없었다면 정말 생명에 정말 위협이 될 지경이었는데, 자, 그 피해 여성분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내가 그때 어르신께서 안 계셨다면 죽었겠구나. 왜냐면 걔는 경찰이 오기 전까지 어르신 목을 계속 조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10분가량 되는 폭행의 시간 동안 저 혼자 맞았다고 치면 나는 죽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는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미안하고 또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런 사과를 했더니 어르신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기도 딸을 기다리고 있었대요, 편의점 안에서. 근데 딱 딸 같은 또래 애가 2배 되는 남성한테 얻어맞고 있는데 아빠 된 사람이라면 그걸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었을 거다, 이런 식으로. 네가 미안해하면 그게 잘못된 거다. 자, 내 딸 같아서 아빠의 마음으로 저 상황에 팔을 걷어붙이고 들어가셨던 겁니다. 자, 사건 이후에 이 가해자 사과는커녕 피해자들에게 황당한 제안을 했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봅니다. 월 20씩 드릴게, 살려는 드릴게도 아니고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자, 이게 이제 사실 폭행 사고 이런 게 일어나면 폭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는 나중에 이제 합의, 선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마찬가지로 이 사건도 구속이 되다 보니까 피고인이 합의를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합의 부분이 좀 놀랍습니다. 좀 합의 좀 해주라. 그럼 나 집행유예 받고 나와가지고 돈 좀 벌어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월 20만 원씩 내가 갚겠다. 내가 10년이든 20년이든 열심히 일해서 갚겠다. 이런 합의를 하려고 요청을 했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이 피해자 측에는 납득하기 어렵죠. 이렇게 돈이 없다는 사람이 변호인 어떻게 선임을 했으며 변호인 금액이 상당한데 또 저런 식으로 합의를 본다는 건 사실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게 진심 어린 사과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법무법인 출신 변호사 선임한 것도 의심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엄벌을 좀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저도 사실 변호사를 하면서 합의를 봐야죠. 만약 잘못했으면. 저런 건 합의가 아니에요. 저렇게 합의 보는 건 없고요. 월 20이요? 장난칩니까? 그러니까 정말 형편이 안 좋을 때면 그렇게 가능한데, 그렇다면 변호사 선임보다는 그게 더 우선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좀 납득할 수 없는 합의 제안으로 보입니다. 지금 박 변호사님도 월 20, 10년, 20년, 월 20, 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이거 10년, 20년 뒤에는 이게 얼마예요, 이게 도대체? 이 장난하느냐고 막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교수님, 지금 이 피해 여성 말이죠. 20대 여성이 지금 보청기 끼고 있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난다고 낫고 지금 이제 이런 상황 아니고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일단 왼쪽
청신경 손상이 일어났고요. 감각신경성 청력 손실이 일어났는데 지금 소리가 이렇게 멀리 들리면서 웅웅웅웅 거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대 여성인데 지금 보청기를 껴야만 사람 소리가 정확하게 들리고요. 또 귀도 이렇게 손상되었지만 치아도 그때 맞아가지고 너무 아유. 많이 손상이 돼서 지금 이제 임플란트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몸 전체를 계속해서 좀 체크해야 되는 그런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의인 박경석 씨 상황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생활고에 시달리고 계신답니다. 네, 그 사건 이후에 뭐 병원, 법원을 오가는 바람에 이제 회사를 제대로 나갈 수가 없었고 이것 때문에 현재는 퇴사한 상태입니다. 결국 직장을 잃고 지금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라고 하고요. 그래서 과거에 하던 어떤 전기 관련 일용직도 나가보고 또 인력사무소도 나가보긴 했지만 일거리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가끔씩 저렇게 입주 청소 같은 걸 아르바이트 삼아서 하곤 있는데 이것도 꾸준한 수입이 되진 않습니다. 지금 이 1심 선고 공판이 오는 9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 박경석 씨는 법원에 엄벌 호소문을 제출했습니다.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때도 정말 몸을 던져서 폭행 피해자를 구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저희 취재 기자가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걔는 아가씨인데 덩치가 뭐 큰 사람이 어디 개패듯게 피는데 그걸 누가 보고 있겠습니까? 아마 그때도 또 내나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저 사람들도 지금 말은 저렇게 하지만은 그 상황이 닥친다면 아마 저 사람들도 그렇게 할 겁니다. 아마 그거는 제가 볼 때 그 상황이 되면 어느 누구라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주변에선 말이죠, 교수님. 네. 아유, 왜 쓸데없이 그냥 끼어들어가지고 이런 네. 말씀들을 주변에서는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주변 사람들은 직장도 잃고 생활고도 새 시작됐고 몸도 아프고 그러니까 병원비도 못 낸다는데 그때 그냥 가지 그랬냐라고 질책을 하신다고 해요. 근데 아까 들으셨다시피 다시 이런 일이 있어도 내 딸 같은 여자가 맡고 있는데 그냥 갈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박경석 씨께서 지금 가해자 같은 나이 또래 남자만 봐도 굉장히 좀 무서워서 밖에도 잘 못 나가게 되고 술이 없으면 잠이 잘 안 오고 술을 안 마시고 잠이 자다 보면은 좀 막 울다가 깨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똑같이 도와줄 거다. 그리고 어느 누구라도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더 강하고 더 세고 무섭지도 않아서 이렇게 남을 도와주는 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박경석 씨께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누구나 다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정말 사실 누구나 다 그렇지 않죠. 아무도 기억 못해도 정말 우리는 이 박경석 씨를 좀 기억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박경석 씨의 이 폭행 직후의 얼굴 사진도 저희가 있는데 너무 참혹해서 그걸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었어요. 자, 양 변호사님, 다음 주 화요일에 1심 선고가 있다는데 이 가해자 이자는 지금 당연히 반성은 안 하겠죠, 뭐. 뭐 마지막 결심 공판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감옥에서 원망과 후회 죄책감으로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본인이 힘들다라는 얘기처럼 저는 들립니다, 솔직히. 그리고 초범이고 술 많이 마신 상태이기 때문에 심신미약을 좀 잠자게 달라. 또 과거에 조현병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서인지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 이거 전부 나는 지금 너무 힘들다 이 일 때문에 이런 얘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그대로 선고를 받는다면 검찰의 5년 구형인데 감형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 피해자 박경석 씨 같은 경우에는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 좀 있거든요. 뭐 주변에서 알려주셨을지도 모르겠지만 혹시 안 들어보셨다면 그것도 아마 수사기관 쪽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조금이나마 국가로부터 원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신미약이다. 너 왜 여자애가 머리가 짧아? 너 fem이야? 하면서 막 저지경을 만들었다는 건데 뭐 술을 많이 마셔서 심신미약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정신은 아닌 것 같네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